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시작합니다. 저는 백유리입니다. 불안한 정치 상황에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이효근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라고만 소개를 드렸는데 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도민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신용이나 이제 담보가 부족해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적인 보증기관입니다. 1996년도에 정부와 경상남도가 공동 출연해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도내에 13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금융권에서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저희 재단이 신용 보증을 공급을 함으로써 보다 자영업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침체나 금융 위기 상황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금융 지원 외에도 창업 교육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그리고 이제 금융복지 상담과 같은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 초기부터 성장, 그리고 이제 위기 극복, 그리고 이제 폐업한 경우에 재도전하는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종합 솔루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내에서 어떤 사업이나 자영업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또 한번 짚어보면 좋을 텐데 지난 24년도를 돌아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는 정말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재단은 전체 임직원 모두 함께 그리고 유관기관 합심해서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다양한 성과를 거둔 또 의미 있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남도와 협력하여 저금리 대안 보증을 시행해서 전체 시군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 자금을 확대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지난 10월에 소상공인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또한 부실 채권 해소와 기업 재기 지원이라고 하는 다소 상반된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채권 관리에 이제 집중했고요. 그 결과 이제 전국 재단 중에서 채권 해소 실적 평가 1위를 달성해서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한 해 두 번째 이제 수상하는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복등이라고 지칭이 되는 우리 경남도의 주요 도정인 동행, 그리고 복지, 희망에 발맞춰서 사회보험망 지원 사업이라든지 금융복지 상담, 그리고 전국 최초로 저희가 지점에서 금융 컨설팅을 제공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금융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그것도 최고 등급이 레벨 5를 받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특별 보정 지원이라든지 또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남도 재단과 같이 저희들이 이제 특별 보정을 하는 그런 지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2024년도는 우리 재단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그렇게 확대하는 데 주력한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좀 새롭게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좀 새롭게 시행되는 그런 정책들도 있을까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소상공인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생애 주기별로 창업에서부터 성장 그리고 이제 폐업이라든지 재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데 저희들이 핵심적인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약 6만 건 1조 6천억 규모의 신용 보정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보정 대상을 더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협력해서 중소기업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또 인터넷 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확대해서 금융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정 주요 사업과 연계한 특별 보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 친환경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 서비스도 이제 강화할 예정인데요. 예. 창업 컨설팅하고 이제 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개인 회생이라든지 하는 이런 금융 복지 상담과 신용 관리 컨설팅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특히 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주기별로 필요한 금융 활용 방법을 상세히 교육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러한 금융, 비금융 통합 지원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성장 플랫폼으로 저희 재단이 자리매김해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에 큰 힘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보증 상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그 재단, 신용보증재단에는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상품들은 이제 대면 지점을 상담하는 대면의 방식이 있고요. 또는 그 앱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보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 신청은 이제 재단 홈페이지 방문 예약을 한 다음에 13개 지점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요. 비대면 신청은 이제 보증드림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단 보증을 받게 되면은 일반 신용 대출보다는 훨씬 낮은 금리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시행 중인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올해 한 총 2천억 규모로 지원이 되고요. 대출 시에는 1년 또는 2년간 2.5%에서 3%의 그 이자 지원을 경상남도가 지원합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 창업자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이 신설되어서 연령과 업종별 맞춤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별도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상남도 정책 자금과 유사하게 자체적으로 이자 지원이 포함이 되면서 올해 도내 전 시군 합하면 이러한 시군에서 공급되는 자금 지원도 총 2천억 원 규모로 이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보증 상품이나 이제 정책 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나 시청, 군청 그리고 이제 재단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1만여 명 정도가 밴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밴드를 통해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보증 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희 그 경남도 내에 본점이나 주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그런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은 누구든지 저희 재단 보증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그 보증 한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네.
근데 이 보정 한도는 저희 개별 소상공인의 그런 그 신용 상태와 그리고 그 업체의 매출 실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체 현황을 종합 평가해서 저희들이 지원 가능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업종 뭐 도박이라든지 사치 향락과 같은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금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 등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가지고 이제 권리 침해가 있는 그런 경우에도 보증서 발급이 안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이제 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자금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 외에도 뭐 경영 컨설팅이나 복지 서비스 같은 비금융 업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저희 재단은 단순히 이제 자금을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에 이제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금융교육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금융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금융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단순한 어떤 자금 지원만으로는 절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그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기업을 더 잘 운영을 하고 해서 이제 뭐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는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또 당의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게를 더욱더 번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또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금융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어이없게도 이제 금융 사기에 노출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보다 이제 그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용 관리라든지 대출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가 하는 전략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채가 많다 보면은 이것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제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그러한 그 빚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저희 중앙정부 그리고 저희 그 도청과 같은 이런 광역단체 그리고 시군과 같은 기초단체에서의 그런 지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컨설팅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사업자를 위해서는 마케팅이라든지 특히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아주 요즘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점포 운영하는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이 업종에서는 도저히 좀 안 된다. 그러면 업종 전환을 할 때에 어떻게 그 전환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폐업도 좀 질서 있게 폐업을 해서 재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정리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장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이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서 보다 실질적인 이제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전국 재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지점에서 저희 직원이 채무 조정이라든지 금융복지 상담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까지 이러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 경남 경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내 자영업자들의 그런 경기 동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희 그 경남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기계라든지 뭐 조선 이런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주력 제조업이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그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그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2023년도 경남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은 전국의 77%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신용 저소득의 그 자영업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자영업자들의 어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도 지금 57조 원에 이제 이를 정도로 부채 부담도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 그 사업체 수도 전국적으로는 자영업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는 달리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경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MBC도 보도했지만은 그 중에 이 우리 경남 그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예. 그 2018년도 대비해서 우리 경남도민의 전자상거래 소비는 한 87.3%, 상당히 많이 2배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 예. 우리 경남에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 비율은 불과 10%가 안 됩니다. 8.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경남의 자영업자들이 좀 시대에 뒤처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전자상거래의 그 약점이 경남 소비의 순유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경남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비가 유입되는 소비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이 비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도 소상공인의 그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 교육하고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을 확대하도록 저희들에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자영업자 여러 위기 원인이 있지만 전자상거래의 그런 그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좀 극복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역 내에 소비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소비까지도 우리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핵심 과제로 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저희 경남의 경우에 이제 그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 문제, 뭐 그리고 이제 그 관광의 어떤 경쟁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경제 유관기관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닫는 가게가 많다, 폐업률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할지,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만의 좀 경쟁력을 갖춰라,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한때 이제 큰 인기 끌었던 그 업종들이 이제 급격히 사라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게 그 인형뽑기방이라든지 뭐 대만 갔을 때 뭐 특정한 어떤 뭐 이렇게 종목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뭐 또 탕후루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초기에 큰 주목을 받았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성공을 이어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창업의 89%가 생계형 창업이고 그 창업 준비 기간이 평균 한 7, 8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시장 조사도 좀 부족하고 좀 무리하게, 그리고 자기가 퇴직을 함으로써 이 비자발적으로 창업에 나서는 이제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무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좀 성공적으로 이제 창업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 등을 이제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인기 업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그 사정 준비를 통해서 자신만의 강점과 차별점을 갖춘 후에 창업을 해야 된다. 한 가지 이제 저희 그 재단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예비 창업자를 위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한 10개월 정도의 교육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꿈이룸이라고 해서 이런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창업을 실질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창업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요즘은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대출 브로커, 이런 불법 브로커가 성행을 하고 있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재단 측에서 관련된 어떤 대응 노력을 좀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런 사업 신용 보증이라든지 뭐 대출과 관련해서 이러한 불법 브로커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보증 알선이라든지 그 접수를 대행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그런 대출 브로커가 지금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저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께서 자금을 이렇게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 불법 브로커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부실한 자료라든지 심지어 위조된 자료까지 제출을 해서 보증을 이용하도록 고객들을 유혹하게 되고,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이제 고객들께서도 나중에 잘못될 경우에는 보증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불법 브로커 사례로서는 이제 컨설팅 업체를 빙자해가지고 재단 지역 사업을 안내해 준다든지 그렇게 소개를 하고서 이제 보수를 요구하고, 또는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후에 이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이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과도한 그러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이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이제 발견되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는 1332 이 전화로서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전화하시면은 상황별로 이제 구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러한 그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신청 서류를 최소화하고, 또 이제 신청 방법을 좀 간소화하고, 그 심사 절차도 아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해서 금융 지식이 부족한 분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저희 그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언론, 뭐 이런 그 모든 그 각계각층이 함께 노력해서 불법 브로커의 피해를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해서는 1332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로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3년이 되셨죠. 네.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좀 가장 많이 신경이 쓰는 부분,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도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좀 안정적인 자금을 저리에 그리고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거 못지않게 이러한 사업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재단의 어떤 재정이 건전해야만이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하고서 이제 줄곧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은 이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라고 하는 포용성,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이런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상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포용성을 많이 확대를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이 좀 약화되거나 그런 우려가 좀 있죠. 예. 그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그 국민들 그리고 도민들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이 좀 생기고 또 이제 그 뭔가 그동안 접었던 사업도 새로 좀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가졌습니다만은 이제 경제학자들은 되게 그 가장 어려운 시기가 그러한 위기가 끝난 날로부터 한 2년 내지 4년 이때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간이 되면 채권 만기가 돌아오고 예.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금융의 어떤 포용성,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저리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 그 못지않게 저희가 재정적으로 흔들리면 금융기관으로서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신용 보증 공급을 해준 그런 분들의 어떤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데 이제 최우선 과제를 좀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그 재단의 대입 변제 금액은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는 그 시점인 2022년도에는 한 286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 그 1년 뒤에 무려 1,038억으로 그 대입 변제 금액이 늘어났고요. 예. 2024년도에는 1,504억으로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단순히 개별 소상공인의 어떤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 설명이 안 되고요. 지역 경제 전체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종속됐지만 그 여파는 코로나 시기 못지않게 훨씬 혹독한 그런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융 지원은 확대는 하되 저희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정 상품별로 리스크를 일일이 저희들이 시나리오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실 채권도 관리를 잘하고 또 정부에서 그런 부실 채권을 원활하게 상환받을 수 있도록 또 정리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라는 것을 이제 40조 원 규모로 발족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실 채권을 빨리 해소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라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출연금을 좀 더 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을 달라 하는 이제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포용성만큼이나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년간 이제 대입 변제액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됐죠.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 이제 지속 가능한 보증 공급 체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위험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완화시킬 것인가 해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전략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보정 리스크를 관리를 강화를 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열심히 뛰어서 이제 출연금을 좀 많이 확대를 하는 거. 그리고 이미 이제 부실화되어진 채권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해소를 할 것인가 하는 이 3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직 개편을 해서 보정 심사와 부실 관리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입 변제 업무는 신속하게 해라. 왜냐하면 대입 변제가 저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입 변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행심사부라는 부서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행심사부에서 그러한 대입 변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정지원부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상품별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사고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정 잔액 대비해서 그 보정 사고가 얼마만큼 순정으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사고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고율이 이제 저희들 전국 지역 신용재단 평균 6.03%입니다. 보다 좀 낮은 5.99%로 저희들 유지하는 성과를 가져왔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제 안정적인 그 출연금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강화했는데 제가 그 18개 그 시장 군수님 직접 만나 뵙고 출연금의 필요성 그리고 출연금이 일반 세금이나 뭐 일반 복지와는 달리 그 출연금의 2배 정도를 저희가 해당 지역에 그 지역민이 잘못됐을 때 저희 대의 변제를 한 2배 정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꿈 이룬 집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성공적인 사례 저희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제 지원을 해줘서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하게 됐는지 한 그런 사례를 피드백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각 시군으로부터 이제 출연금이 이제 상당히 정액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전년 대비 약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을 빼고서는 한 100억 이상 저희가 이제 출연이 늘어나서 449억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4년도에 534억의 출연금을 이제 확보를 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좀 구축하는 데 좀 도움이 됐고요. 특히 이제 의미 있었던 것은 기존의 은행 외에도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그런 그 인터넷 은행의 그 출연금을 최초로 저희가 이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또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에 저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같이 해서 금융기관들이 특히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을 요율을 0.04%에서 0.07% 상향하는 그런 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권 회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이 채권 회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를 좀 감면해 주면서 회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출발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그러한 채무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채권 회수금은 좀 늘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포용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러한 기반 하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출연금 확대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전 공급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전공이 법학이시더라고요. 뭐 전공을 뭐 살리든 아니든 재단 운영하시면서 이런 건 꼭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좀 법학은 뭐 때로는 이제 금융을 운영하는 데서 이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거나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은 이제 경제의 핵심 부분이라 상당히 유연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금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법적 규율이나 이제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또 안정성과 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고 또 이제 그 전공을 살려서 이제 과거에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전형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라든지 또 제가
정권 불공정 거래라든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공시 업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의 이 어떤 금융의 어떤 지금까지 금융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와서 이제 포용금융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어떤 돈 많이 벌고 금융회사의 어떤 건전성만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금융의 그 숨겨져 있는 그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의 그 중요성은 정말 제가 전율이 올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느껴졌고요. 아, 이것이 금융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금융이 필요한 분들에게 금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 이 포용금융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재단의 역할이 그야말로 이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좀 부족하신 분들 도와서 그분들이 이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필요한 금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금융법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금융 체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금융이 전반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방향 설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있는 동안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현재 그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정말 우리 경남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뭐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 재단은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인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에게는 든든한 그러한 그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창업부터 그리고 성장 과정 그리고 재도전을 하는 그런 전 과정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정이 필요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이라든지 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재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금융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부담 없이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찾아주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재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면은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지역 경제가 활력이 넘치고 또 소상공인 분들이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 그 경남도와 그리고 각 시군 그리고 저희 금융기관 유관 단체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언론계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가져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이효근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